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미라클 모닝으로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실행해 보고 있는데요. 블로그, 유튜브, 쿠팡 스마트 스토어 판매, 마지막으로 공모주 소통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대, 20대 때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약사, 선생님 뭐 이런 전문직? 그래서 그게 늘 장래희망 1순위로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냥 평범하게 대학교 가고 취업을 해서 지금의 직장을 다닌 지 12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뭐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슴을 뛰는 삶을 살아라.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런 삶은 뭘까? 그런 일은 어떻게 찾는 걸까? 그런데 그 고민을 했지만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유로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했고 이렇게 뭐 10년 이상을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묻는데요. 일 재밌어? 일하는 거 어때? 성취감 느껴? 뭐 이런 질문을 제가 하면 대다수의 친구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야, 무슨 그냥 하는 거지 뭘 재밌어.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다들. 그냥 똑같이 회사 다니고 퇴근하고 아이 보고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까 뭐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은 정말 지극히 이상적인 말이다. 현실감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30대가 되었는데 아이한테 나중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성공해.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겠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하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면 서포트를 해줄 수는 있지만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면 과연 내가 억지로 시킬 수 있을까? 정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삶일까? 정말 좋은 회사에 취업하는 게 답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현타 같은 게 왔고 그리고 제가 블로그나 판매나 다양한 세계에 진입을 해보면서 회사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 그 업무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그리고 판매를 해보면서 회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성취감이 너무 컸어요. 회사에서 뭔가 기획해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성취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그냥 반복 업무를 하는 거다 보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오는 거예요. 아, 뭔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앞으로 그런 일을 해보라고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줬던 건 바로 블로그였던 것 같은데요. 그냥 기록하는 것이 좋아서 끄적이던 일기장이었는데 어느덧 200만 원이라는 부습을 가져다 주고 또 뭐 그런 돈적으로 성공 경험을 줬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일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수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블로그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진짜 평범한 저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올려드리면서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입을 만들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저는 블로그와 판매를 20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를 20년 8월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4년 초니까 한 3년 반 정도 걸렸네요. 판매로 월 매출 400만 원을 만들고 그리고 블로그로 200만 원을 만들고 유튜브 구독자 7,000명을 만들기까지. 물론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매일 하루 2-3시간만으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잘했다고 가끔 셀프 칭찬을 해주는데요. 아마 저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결과는 더 빠르게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우여곡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그리고 유튜브에 이런 컨텐츠를 올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 나도 이런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그때 일들을 꺼내보면서 동기부여를 얻고 싶어서요. 제가 2번째 블로그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한 번 느끼고 있는 게 이게 단 한순간에 글 몇 개만으로는 크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단 한 달 만에 매일 포스팅을 한다고 월 100만 원, 200만 원을 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수가 낮았던 블로그가 한 달 만에 최적 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글이 쌓여야 되니까요. 내가 만약 하루에 10개씩 글 쓴다고 그게 빨리 이루어질까요?
과연 그게 퀄리티 있는 글일까요? 방문자 100명이었는데 갑자기 10,000명, 20,000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도 요즘에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인증글 올리고 마치 단기간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케이스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본적인 베이스 실력이 있던 분들일 거고요. 블로그도 처음에 최적 지수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일 거예요. 저도 두 번째 블로그를 가장 낮은 지수로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 방문자 1,000명도 안 됐고요. 원고 협업은 당연히 안 들어오죠. 검색량 높은 키워드로 상위 노출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 달 정도, 2달 했는데 슬럼프 온다고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되죠. 이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지금 베이스가 쌓여가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여기에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포기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고비 구간을 잘 견뎌내셔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꾸준함이라는 양념은 필수입니다. 시간과 꾸준한 실행력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느 순간 내가 성장하면서 퀀텀 점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쿠팡, 스마트 스토어 판매처럼 요즘에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김승호 회장님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업에도 관심이 있어서 출퇴근길에 그 김승호 회장님의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얻고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요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게 좀 두꺼운데 그래도 좀 내용이 쉽고 너무 그 감명 깊은 내용들이 많아서 아마 금방 술술 익히실 거예요. 그 어려운 내용은 절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장학개론이다 보니까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고민이 많았던 순간에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내 회사를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정교한 브랜딩 작업을 거치는 것이다. 경영자의 철학을 담고 스토리나 기업 문화를 정리해서 제품과 홈페이지 같은 영상물을 만드는 등 체계화되고 일관된 디자인 이미지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모든 방식을 몰라도 무조건 장사든 사업이든 잘 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줄 서서 만들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 사람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게 하는 노력에 집중하는 일이다. 둘 중 성공할 확률은 두 번째가 가장 높다. 사실 모든 브랜드는 거의 두 번째 방식을 통해 나온다. 브랜드란 결국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받는 일이다. 세상이 나를 찾아오게 하든지 내가 세상에 나타나든지 둘 중 하나다. 세상이 나를 알 정도로 유명해지면 심지어 그것이 브랜드인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 책을 제가 엄청 고민이 많은 시기에 봤었어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 블로그에 제가 키워드 글을 계속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약간 회의감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사례를 2가지 들어볼게요. 첫 번째, 아무런 경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 방문자를 높이는 블로그를 만들면서 내 블로그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평범하니까 어떤 입소문 날 그런 이슈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평범한데 너무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글을 네이버에 노출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건 유튜브든 인스타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누군가 검색을 해서 내 블로그에 유입이 된다면 그때는 그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통해 들어왔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키워드를 잡고 정보성 글을 써서 내 블로그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겠죠? 어떤 검색어로요. 그러면 그 글에 이제 아래 링크에 나의 얘기를 넣는 링크를 하나 이제 넣어보면 그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이런 사람이 이런 글을 썼구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라면 방문자 높이는 블로그를 만들면서 내 블로그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쳐줘야 돼요. 두 번째 사례,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업이든 유튜브든 SNS든 성공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 경우예요. 일단 이런 분들이 블로그로 나를 드러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사업을 하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처음 시작은. 일단 블로그로 나를 드러내고 싶다면 검색이 잡히는 제목을 써야 합니다.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처음 개설했다고 띄워주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리고 싶다면 제목과 내용에 잡고 싶은 키워드를 넣고 이야기를 써주세요.
또는 입소문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 두 가지 사례 중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성공 경험도 없는 평범한 워킹맘이었어요. 아무 경험이 없고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저는 키워드 글을 쓰면서 제 블로그를 드러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인플루언서도 되고 원고 협업도 받으면서 수익화를 이루면서 점점 더 저를 알렸고 거기에 판매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좀 알리고 있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블로그 글을 씁니다. 제가 공모주 소통방으로 8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모았는데 이것도 모두 다 제 포스팅이 상위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도 세상에 제 블로그를 저를 내놓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잠자는 블로그가 있다면 꼭 한번 세상에 던져보시길 추천드려요. 어떠한 돈도 들지 않는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로 나를 드러내고 또는 내 사업을 드러내면 언젠가 원하는 목표로 성공하는 세계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한 세계에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도 영상을 찍고 그리고 내일은 또 새벽에 일어나서 블로그를 할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